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여승훈입니다. 살다 보면 별의별 흉터가 다 생기는데요.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면 가끔씩 몸에 영구적인 흉터가 남을 때 속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영구적으로 남는 흉터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티가 거의 안 날 수도 있고 티가 많이 나서 컴플렉스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제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흉터와 그리고 흉터 관리에 대해 영상을 찍어보려 합니다. 이 영상을 참고한다면 일상 속에서 흔히 발생하는 흉터에 대해 많은 도움을 얻고 기회비용을 많이 아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흉터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혈소판이 형성되어 피를 먹게 하여 임시보호막을 만드는 지혈기, 백혈구가 상처로 모여서 손상된 조직을 청소하는 염증기, 혈관도 새로 만들어서 증식되고 타입3 콜라겐도 표피세포도 증식되어서 상피화가 되는 증식기, 마지막으로 타입3 콜라겐이 타입1 콜라겐으로 재배열 및 전환되어서 좀 더 튼튼하고 평평하고 부드러워지는 재형성기로 나뉘어집니다. 흉터의 생성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타임테이블을 같이 살펴보면서 각 시기에 어떤 흉터 관리법이 도움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나 정보의 출처는 제 경험도 있지만 제가 성형외과 전문의를 준비할 때 참고하였던 넬리건 6판의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타임테이블을 살펴보시면 다친 날 또는 수술한 날을 기준으로 지혈기, 염증기, 증식기를 지나서 상피화가 완료된 후에는 재형성기로 진입하게 됩니다. 흉터 치료는 재형성기 이전과 이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피화가 완료된 시점 이전에는 소독과 항생제 연고가 먼저 중요하고요. 다음으로는 보습과 자외선 차단, 그리고 관절 부위나 장력이 많이 가해지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봉합사를 제거한 후에도 필요시 스테리 스트립과 같은 장력을 감소시켜주는 추가적인 처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소독과 항생제 연고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피가 많이 나는 상처에는 피딱지, 영어로 이제 블러드 크러스트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상처가 낫는 개념에서는 블러드 크러스트가 생겨서 얼른 보호를 하는 게 중요하지만 흉터의 개념에서는 사실 마이너스가 더 많습니다. 블러드 크러스트가 자리를 잡으면 정상적인 조직이 낫는 게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어서 소독을 할 때 블러드 크러스트를 안 생기도록 충분히 소독을 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만약에 피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 또는 이틀에 한 번 정도 자주 소독을 해줘야 되지만 피가 많이 나지 않는 흉터나 상처인 경우에는 소독을 자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블러드 크러스트에 대해서 소독이 조금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제가 항생제 연고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시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감염의 가능성이 높은 상처일 경우에는 항생제를 예방적으로 같이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제 깨끗한 상처이거나 염증의 가능성이 적은 상처인 경우에는 항생제를 꼭 사용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피화 이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피화 이전과 마찬가지로 보습과 자외선 차단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실리콘 겔이나 실리콘 시트를 이용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방법도 도움이 되고요. 헤파린 겔과 같은 실리콘 겔과 다른 타입의 연고를 사용하는 것도 조금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언급한 내용 중에 실리콘 겔과 실리콘 시트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상피화 이후에 가장 중요한 치료가 바로 실리콘 시트와 실리콘 겔입니다. 물론 헤파린 계열 연고도 효능이 있다고 관찰되지만 실리콘 시트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임상적으로 강력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RCT에서도 비유성 반응과 켈로이드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입증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한 넬리건 등의 여러 자료에서 제시하는 흉터 가이드라인에서도 퍼스트 리커멘데이션으로 권유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으로 실리콘 시트나 실리콘 겔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리콘 시트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면 실리콘 시트의 목적은 타입3의 콜라겐을 문제없이 타입1 콜라겐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콜라겐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아까 언급한 켈로이드나 비유성 반응이 되기 쉽기 때문인데요. 다음으로 제가 병원에서 근무하면 많이 물어보시는 실리콘 시트의 사용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상피화가 완료된 후에 실리콘 연고 또는 실리콘 시트를 붙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피화가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실리콘 연고를 바르거나 실리콘 시트를 붙이면서 자극을 줬을 때 오히려 상피화가 완료되는 시점이 뒤로 밀릴 수도 있고 상피세포들의 손상이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붙일 때는 먼저 상처를 깨끗하게 씻고 적절하게 말려줍니다. 그리고 상처에 한 1cm 정도 묘유분을 두고 실리콘 시트를 더 크게 잘라서 붙여줘야 잘 안 떨어지게 되고 안정적으로 붙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번 붙이면 적어도 4시간 이상은 붙어 있어야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할 때 쉽게 떨어질 상황이거나 하면 오히려 연고를 바르는 게 조금 더 도움되고요. 4시간 이상 붙을 수 있는 잘 때나 집에서 쉴 때나 가벼운 일상을 할 때 붙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시트를 사용하는 꿀팁을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시트가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구매할 경우 가격이 좀 비싼 편입니다. 따라서 내가 이거를 써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 해외 직구로 구매하시는 것이 훨씬 가격이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흔히 질문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Q&A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 시트를 붙이기에 너무 넓은 범위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사실 실리콘 시트와 실리콘 겔은 성분이 같습니다. 하지만 더 균일하고 더 유지력이 좋은 면에서 실리콘 시트가 더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무릎이나 관절 부위 같이 넓은 부위에는 실리콘 시트를 자주 그리고 길게 붙이는 게 경제적으로 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좀 더 실리콘 겔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마치 시트를 붙인다는 생각으로 넓은 부위가 커버되듯이 골고루 펴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실리콘 겔이 좋나요? 헤파린 겔이 좋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가 이제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을 보면 대표적인 실리콘 겔 같은 경우에는 더마 울트라 제품이 있고요. 헤파린 겔 같은 경우에는 노스 컨트라2 겔 등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살짝 언급했듯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증명된 치료는 실리콘 치료가 맞지만 헤파린 계열의 연고도 효능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제가 좀 추천드리는 건 실리콘 시트나 실리콘 겔을 먼저 사용해 보시고 한 달 또는 2달 정도 지나서 효능을 판단했을 때 회복이 좀 더디다거나 개선하는 게 좀 더디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때 병행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고요. 단 2개를 같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오전에는 실리콘 겔, 오후에는 헤파린 겔, 투트랙 형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는 게 오히려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타입 3 콜라겐이 타입 1으로 바뀌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실리콘 시트가 여기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타입 3 콜라겐이 붉은색이고 타입 1 콜라겐이 흰색인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요거는 이제 흔히 알려진 내용이긴 하지만 약간 맞는 면도 있고 틀린 면도 있기 때문에 한번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1과 타입 3 콜라겐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타입 3 콜라겐이 왜 붉고 단단한 이미지가 생겼냐면요. 사실은 타입 3 콜라겐이 붉고 단단한 건 아니고 타입 3 콜라겐이 많이 생성되는 시기에 조직 상태가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여드린 그림에 보면 타입 1 콜라겐과 타입 3 콜라겐의 차이점이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상처 치유 초기에 타입 3 콜라겐이 풍부한 조직은 붉은색은 신생혈관 때문에 혈류가 풍부해져서 붉게 보이는 거고요. 단단한 건 빠르게 형성된 과립 조직과 부종 그리고 콜라겐 축적 때문에 단단해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단단한 건 콜라겐 때문이 아니라 빠르게 형성된 섬유 조직과 수분 축적, 세포 성분의 밀도로 인해서 촉감이 단단하고 용기된 느낌을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쌍꺼풀 수술을 하거나 눈썹 거상술을 시행한 후에 한 3주에서 한 4주 정도 됐을 때 흉터가 많이 빨갛고 단단하다라고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고 또 걱정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시간만 지나도 많이 좋아지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흉터 치료를 병행해 주신다면 더 많이 그리고 더 빠르게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